자, 이번 시간에는 제214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배웠죠? 점유권 파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점유권 파트에서도 방해 제거나 점유를 방해할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다 구체적으로 공사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에서도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해라는 개념과 비교할 게 손해라는 개념입니다. 구별의 실익은 방해에 대해서는 214조의 영역이고, 손해는 뭐다?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구분하냐면, 자,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 제가 어떻게 시작했죠? 소유권은 물권이다. 물권에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물권이라 표현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죠? 배타성과 절대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유자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권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다? 즉, 이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의 권능을 방해받았을 때는 이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수단이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 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타성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거나 소멸되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되거나 소멸된다.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방해받았을 때 그걸 제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갖고 있는 사용, 수익 권능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방해를 받고 있으면 그 방해에 제거해 줌으로써 본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예방 청구인데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뭔가 방해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방해하지 마. 이런 표현을 쓰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까? 방해하지 말라면 현재 방해가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 염려했으면 방해를 못하게 막는 거겠죠. 과거형이 아닌 겁니다. 현재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미래 형태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는 현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방해가 종료돼서 현재는 방해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방해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방해와 손해 개념 구별입니다. 선뜻 와닿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기본적인 논리의 그 맥입니다. 따라서 방해가 없으면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방해의 모습이 점유일 때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고, 점유 이외의 기타의 모습일 때는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 행사한다. 하지만 그 방해 원인이 종료되면 현재 방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 그런 표현 쓰지 않죠. 오히려 그때는 너의 방해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방해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러한 방해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봤어. 근데 손해란 뭐냐면 금전적 손해예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용 수익 권능에 처분 권능에 방해를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쉽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갑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신축했다. 그러면 이 침해로 말미암아 지금 방해가 존재하고 있죠. 방해가 존재하고, 이 방해가 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을의 건물로 인해서 갑은 자신의 권능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점유도 빼앗겼잖아요. 이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예요? 건물의 부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도 뺏겨 사용 수익 권능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방해를 제거하는 게 건물 철거미 대지 인도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어요. 방해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방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신 뭐가 남죠? 을이 신축해서 이 철거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손해를 했죠? 사용 수익을 못한 손해를 했잖아요. 사용 수익을 못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철거가 됐더라도 이 손해는 남잖아요. 방해가 끝났음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손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손해는 어떻게 해결한다? 불법행위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750조나 아니면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행사하는 거다. 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 왜냐면 이 손해는 방해로 말미암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방해 원인이 아닙니다. 손해는.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사용수익 못한 손해. 그리고 건물이 존재해서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건 다르죠. 사용수익권 침해돼서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고, 사용수익을 못하는 것은 이 건물에 존재해서 내가 점유권도 회복받지 못하고 점유를 빼앗기고 그런 말미암아 사용수익을 못한다는 거. 차원이 틀리다는 거. 요 개념이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떤 측면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하는데 요 개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스스로 소화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소화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표현들이 이해하는 포인트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방해하는 자, 지금 현재 방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쓰지 않지만 현재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 현재 방해 쓰면 방해하지 마.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방해 끝났는데 방해하지 마.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의 방해로 말면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 손해를 보상해줘. 그럼 방법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 겁니다. 그리고 방해할 염려가 있어. 과거가 아니라 향후에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그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에서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이나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또는이에요. 동시에 점유권에 있을 때도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고 둘 중 하나에 선택한다 했어요. 예방을 하게 되면 담보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 담보 청구를 하게 되면 예방을 못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대한 예방 청구권도 예방이나 아니면 손해배상도 담보도 선택적이다. 선택적이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지만 이건 또는이다. 그거 하나. 자주 출제, 점유권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구별이 됐기 때문에 명확히 회수 청구권이나 아니면 제거나 예방 청구일 때는 그런 표현들이 기출로 됐지만 여기서는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건은 누구다? 소유자다. 방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었다. 방해는 현재 방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방해 염려는 미래에 조만간. 방해의 대표적인 예. 그럼 어떤 게 방해냐? 점유가 아닌 모습이죠. 방해의 모습이 점유일 때는 뭐다? 방해의 모습이 단순히 점유를 뺏긴 경우라면 이거는 213조의 모습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214조인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첫 번째, 무효인 등기가 격려된 경우 기억나죠? 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소유자가 외형상 소유자인, 즉 외형상 현재 등기 명의자로 기재된 그 사람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등기로 무효인 등기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유자는 처분할 수 없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무단으로 신축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단 신축됐으면 점유자가 누구예요?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점유를 빼앗긴 거잖아요. 점유를 해야 사용수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해. 그 다음 방해와 손해의 구별. 자,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다. 자, 등기부상에 원인 무효 등기가 있으면 계속 침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무단으로 계속 건물이 있으면 침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방해 개념의 영역이 아니라 어디 손해의 영역이다. 이건 손해다. 이미 종결된 경우 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해 제거는 방해하지 마. 그 얘기는 방해가 현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향내에 염려가 있다는 거.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하는 것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으면 건물을 철거하는 거고 무효의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하는 겁니다. 이 표현 방해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방해 원인의 제거다.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 제거는 어떤 영역이다? 손해의 영역이다. 이 표현 잘 나옵니다. 방해 원인 방해 결과 이 결과를 제거하는 게 손해고 방해 원인이 제거하는 게 214조다. 이렇게 잘 구별을 하십니다. 현재 계속되고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한다. 요게 214조의 문제다. 그 다음에 방해는 위법해야 합니다.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213조에서 뭐였죠?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214조에서는 방해 자체가 위법성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표현. 효과.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자는 방해 원인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하는 것을 내용한다. 예컨대 방해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소유권 재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무단 신축된 건물이 있었으면 뭐다?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방해 청구권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모습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방해의 예상과 손해배상 담보는 선택적인 것이다. 따라 선택적인 얘기는 양자를 동시에 모두 청구할 수 없다. 자, 기출지문 보겠습니다.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아니다. 방해가 있어야 방해가 있는 제거를 요구하는 거지 이미 끝난 거라면 214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손해배상의 영역의 문제다. 소유자는 허무의 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자. 자, 허무의 명의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했으면 원인무효가 돼요. 즉 원인무효 등기는 방해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이 방해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럼 상대모다 이 방해를 지배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겠죠. 근데 허무인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이제 누구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한다. 놀리는 겁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자 원인무효 등기했을 때는 이 무효인 등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뭐 가불병으로 되겠죠. 하지만 지금 특독한 게 뭐냐면 허무인이에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방해 제거에 청구권의 상대방은 이 방해를 지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무효인 등기자, 그리고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이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부분 지배를 했어요. 근데 독특하게 허무인 경우에는 그 명의자와 행위 지배자가 존재하겠죠. 그제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배자예요. 방해를 지배하는 자예요. 근데 허무인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와 그 명의를 등기를 지배한 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경우는 지배 행위자를 상대로 한다. 근데 그 기본 개념에는 방해 제거의 대상은 그 방해를 지배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한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허무인명으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아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한다. 방해하는 자는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요게 기출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방해와 손해는 구별된다는 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을 한다. 아니다. 방해 원인 제거지 방해 결과 제거는 손해의 영역이다. 요거는 어디의 영역이다? 손해의 영역. 계속 요걸 묻습니다. 방해 결과 제거, 방해 원인 제거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는 점유와 유치권은 요건에 점유와 관련된 요건과 채권에 관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점유와 관련 요건,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이 유추권이 성립됩니다. 즉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추권도 소멸합니다. 유추권이 성립됐다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면 뭐다? 점유권이 있는 거고, 이 점유권이 침탈당했을 때는 회수 청구권 행사하고, 아니면 방해를 받았을 때는 방해 제거,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점유자니까.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행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대행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기억량 암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물권적 청구권을 대행할 수 있다. 주로 어디서 배웠죠?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었을 때 대의 행사시다. 채권자가 대의 행사시다. 채권자 대의권. 이런 것들 몇 군데 나오는데 이런 질문들은 암기를 해주십시오.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대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기말소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지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어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3자 불법 점유했을 때 임차인에게 점유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직접 불법 점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워주십시오. 소유자는 왜냐면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비용을 청할 수 없답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손해의 영역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의 그 권능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비용을 회복하는 건 아니라. 비용의 문제는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그런 영역이라는 거. 비용 청구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비용 청구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다? 방해배제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양수란 표현은 186조를 기억을 하십시오. 아직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이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법리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사람이 미등기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쟁점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이 사람을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지 철거 등을 인도를 구할 수 대지 철거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임 산단 부당인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지 이 사람이 주체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될 수 있냐 할 때는 오가 되지만 본인이 소유자 지위에서 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 구별해서 기하십시오. 이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미등기 매수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뭔가 동그라미 같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배제는 누구다? 법률상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표현도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의 소유자로 읽으면 돼요. 사실상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행사할 수 있다?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잠시 쉬었다가 기출 26회가 있는데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자습서를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26회 207쪽에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하여 을은 병의 토지, 병 소유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소의 X 건물, 갑소유의 X 건물을 누가 지금 건물에 대한 이제 매매 계약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을이요. 을이 매수했어요. 그렇게 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이제 기출 26회 지문인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건물을 인도받고
이 표현이 나오면 뭘 기억한다? 을은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이다. 더 나아가 뭘까지 썼냐면 등기 서류를 을이 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가진 미등기 매수인이고, 또 하나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항상 기계적으로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 이 경우에 이를 전제해서 묻고 있습니다.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했어요. 강제 집행. 자, 강제 집행은 채권자는 채무자 누구 상대로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때 이 표현은 채무자, 강제 집행한다 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 이 얘기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가 중요해요. 누군지. 근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분권자는 을이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이 법률상 소유자인 비록 갑이 아닌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채권자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을은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강제 집행하면 항상 법률상 소유자의 명의의 재산에서 한다. 근데 법률상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혹가다 나옵니다. 지금 소유자는 이 사람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 건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건데 그게 경매진하지? 진행되는 이유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상황이라면 을은 이렇게죠. 이거 내 건데 왜 거기 강제 집행가 진행되지?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잖아. 법률상 소유자는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잖아. 네 둘 사이에서야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지 제3자에서는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X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검당하다. 즉 을이 병의 토지를, 지금 갑이 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표현을 불법 점검 당하고 있다면 병은 누굴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을에게 X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의 처분 권한을 그 표현할 때는 철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항상 지문이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 불법 점검을 병은 토지에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 그 뭐냐 불법으로 점검당하고 있다면 토지가, 그러면 병은 을을 상대로, 즉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을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표현이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을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법률상 소유자 갑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철거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X 건물의 점유를 방해.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이 건물의 점유를 방해한다. 그러면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쟁을 청구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을은 현재 건물을 넘겨받았어요. 이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어요. 따라서 점유권자의 을은 이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방해재가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을은 건물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게 자습서 이제 20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을은 X 건물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건다. 이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민법 총칙에 보면 과실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 파트입니다. 과실수취권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201조, 202조, 203조. 나중에 매매가 가서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대금과 건물의 인도 사이의 등가성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과실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과실수취권은 차원이 틀려요. 왜냐하면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 비록 법률상 소유자는 하지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사실적인 처분, 물리적으로 건물을 변형시거나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준축하거나 변축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와 관계에 있어서 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과실을, 이 건물의 과실이 뭐겠어요? 사용이익 아니겠습니까? 이 과실을 이해할 때 이 건물에 뭐 사과나무의 사과가 아니라 이 건물에는 뭐다? 사용이익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실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을은 지금 이 건물을 누가 사용할 수 있죠? 을이잖아요. 당연히 과실수취권이 있는 겁니다. 말의 표현이 지금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지 좀 생각해보면 이 과실이 뭐지? 건물에? 사용이익이잖아요. 근데 을은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이 그 권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용권이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다. 점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제가 배웠죠. 어떤 경우에 점용권이 있다고 했죠? 이 케이스처럼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점용권이 있다. 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 과실수취권을 가질 때도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 아이고 이게 가면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고 이게 갑이었죠. 이게 제 기억에 을이었죠. 을은 병의 토지에 있는 병이었고 병에서 을로 갔어요. 이게 미등기예요. 지금 미등기 매매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고요. 근데 X건물 다시 매수해. 누가? 을로부터 정의. 병이 됐고 정의. 당연히 여기도 미등기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좀 전에 배웠죠? 개수. 점유 사용하는 정에 대하여 갑은 어떤 사람은 이 정은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 병이 병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하면 이 케이스에서 갑이 이 건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정에 대해서 뭘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질문인데 이 표현에서 제가 배웠죠. 이 경우에 뭐가 있다? 점용권이 있고 이 점용권을 가진 정은 법률상 소유자인 갑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요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용권의 개념,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다. 그자로부터 미등기 다시 매수한 자는 점용권의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점유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인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가 되죠. 점용권이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인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을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 자체를 네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한다. 근데 단서, 점유가 권리가 있는 게 그렇지 않다. 그 점용권이 그거죠. 자,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해 점유 사용하고 점유 사용이 점용권이다. 점용권이 있는 정이다요. 갑은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점유를 돌려달 얘기잖아요. 214조 문제는 아니라 213조 문제인데 213조 단서에 해당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표현입니다. 점유와 권리, 점용권이 있기 때문에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해 점유권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214조 관련해서는 서서 214가 이게 방해라고 한다면 방해죄가 청구할 때는 요건이 뭐였죠? 방해가 원인이 계속되거나 미래에 염려가 있거나 그리고 또 하나 방해 자체가 위법해야 돼. 근데 점용권이 있잖아요. 점용권이 있으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214조의 제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